아파트 높이만큼 하루하루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아파트 가격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요. 나만의 공간이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는 집. 다른 집과 다른 아담한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림같이 좋은 집에 살고 싶지만 문제는 돈.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다. 나만의 개성 넘치는 새로운 트렌드의 집. 지금부터 만나보자. 대구 남구의 한 주택가. 이곳에 특별한 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제작진.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특별한 집요.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에요. 이곳이 바로 그 집. 4층 건물의 단독주택인데. 근데 뭐가 다르다는 걸까? 내부도 둘러볼 수 있어요? 예, 들어오세요. 주인장을 따라 들어간 곳. 오라, 조금 좁은 듯한 실내지만 멋진 인테리어에 정말 있을 건 다 있다. 대지는 20평, 20평 되고 건평은 한 30평 나왔어요. 근데 공사비는 한 1억 6천 들었어요. 또 설계하신 분이 또 욕실이 좀 좁다 보니까 세면대를 이렇게 밖으로 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게 너무 또 세면대가 색다르게 안 보던 거고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가 3층 공간이 네, 여기는 3층 공간이에요. 3층에 방 2개, 욕실, 또 이제 요 수납 공간을 만드는 이것도 너무 좋고 너무 짐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는 우리 아들 방인데 또 휴식 공간도 되고 또 취미 생활도 하고 그리고 또 앞에 여기는 또 옥상 거기 돼가지고 참 커피도 한잔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좋아요. 실내가 좁다 보니 공간 활용도는 높이고 곳곳에 채광창을 두어 주변도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에서 살 때와는 생활 모습도 달라졌다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생활하다 보면 밤늦게 세탁기라도 돌릴 수 있어 그것도 불안해가 못하고 사실 집에 무슨 이래 그릇을 만져도 참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20평에서 저 설마 이런 집이 나올까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도 참 설계하시는 분도 이쁘게 하셔가지고 막상 지어놓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살아보기는 또 좋고. 이렇게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나만의 개성 넘치는 집을 지을 수 있기에 최근 협소주택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단다. 주택에서 이제 애완견도 키우고 싶고 어떻게 자전거도 쉽게 이제 마당에 넣고 싶고 어르신들 같으면 이제 화분도 이렇게 마당에서 키우고 싶기 때문에 주택만의 장점을 이렇게 많이 살릴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했고 설계도 많이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에 협소주택이 이제 금액 면에서도 아파트보다 그렇게 주택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협소주택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층별 내부 공간은 작지만 최소한의 필요 공간만 만들고 활용하다 보니 전혀 좁지 않게 느껴진다는 것이 협소주택의 장점. 트렌드라고 하면 일단은 이제 심플하면서도 이제 협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협소하지만 협소하지 않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게 이제 주 안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 내부 인테리어적인 요소들도 이제 설계를 할 때 많이 이렇게 가미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금액이 비싸지 않아야 된다는 거 많이. 그리고 단열이나 이런 것 쪽에도 많이 신경 쓰신다는 거. 협소주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미 일본과 유럽 등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투리 땅을 활용해 독특한 모양의 멋진 집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는 남구 대명동. 이곳에 나만의 집을 직접 만들고 있다는 이 사람. 협소주택 짓고 계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지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가지고 있던 그 대지가 그 협소인데 지으면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투리 땅을 활용해 지은 집. 직접 집을 지으니 장점도 많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발품을 팔고 하면서 그런 자재라든가 가격을 비교해서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게 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대구 곳곳에 10평 남짓 작은 평수들의 협소주택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집가에 대한 상승률과 아파트에 대한 고공행진이 큰 이유가 되겠지만은 요새는 가구 전체가 소규모 인구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도 많고 어떻게 보면 매니아층에 따르는 부분에 있는 가구들도 많다 보니까 자기가 위하는 취향과 자기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필요 요소를 갖다 구축해간 집을 갖다 원하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많이 도래되는 것 같습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이곳도 협소주택을 짓는 중인데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건축주가 원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담아냈다.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데 현재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편안하게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옥상 테라스가 있어서 거기서도 뭐 우리가 야외에 펜션을 받는 기분으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기대가 돼요. 작지만 특별한 공간, 10평의 기적 협소주택. 비용은 줄이는 대신 대제 효율성은 높이고 거기다 원하는 개성까지 담아낼 수 있으니 이게 바로 내가 그리던 나만의 집이 아닐까? 태백하면 여름에도 모기와 열대야가 없는 청정도시, 고원도시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아 역시 청정도시라 그런지 공기가 아주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태백이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승마 도시로의 그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태백에 와서 본격적인 에마 리포터가 한번 되려고 합니다. 에마 리포터. 자 그럼 저와 함께 오늘 승마를 한번 좀 배워보시죠, 여러분. 가시죠. 가슴이 뻥 뚫리는 스포츠. 유일하게 사람과 동물이 호흡을 맞추는 유일한 종목. 오늘은 한 번 타면 내려오기 싫어진다는 승마를 배워보겠습니다. 승마 도시로 떠오르는 공기 좋은 태백에서 말이죠. 태백 승마의 중심 한 승마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예. 뭐 말 손질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솔질하고 있습니다. 자유 좀 말이 좋아합니까? 마사지 효과도 있고요. 일단 예. 청소 효과, 이렇게 사람이 타기 전에 예. 깨끗이 이제 청결하게 청소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오늘 이제 승마를 배우려고 왔는데 네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약간 무섭거든요. 덩치도 크고. 네네, 그렇습니까? 네. 예. 어떻게 하면 말과 좀 친해질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자꾸 말이랑 교감을 나누려면 일단 예. 자꾸 이제 이런 솔질을 통해서 자꾸 친근감 있게 접근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당근이나 각설탕 이런 걸 먹이를 주면서 네. 또 이렇게 자꾸 친숙해지고 자꾸 내가 친구라는 걸 자꾸 알려주는 거죠, 말한테. 간식을 직접 주면서 교감에 나서는데요. 손바닥에 펴서 당근을 여기 입에다가 여기 말은 매놨으니까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주면 이제 손가락이 물릴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뭐 일부러 물려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이를 먹으려고 하다 보면 손에 닿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바닥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먹어. 먹은 다음에 주시면. 예. 주식이 당근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간식이죠? 신창용. 잘했을 때 이렇게 간식으로 주는 거죠. 잘했어, 그래. 응? 네네. 난 널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 눈이 참 예쁘게 생겼네 정말. 말로는 이제 예. 말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제 말 눈에 이제 빠져가지고. 이런 부분도 먹습니까? 예, 먹습니다. 이런 건 좀 이렇게 다듬어서 줘야지 좀 건강에 더 좋지 않을까요? 사실 등치에 비해서 이런 것들은 예. 없어서 못 먹지 사실. 그런 거 뭐 그렇게 제약을 안 했습니다. 근데 깔끔하게 먹네요. 손에 침도 잘 안 묻히고. 예. 그만 먹어 이제. 당근 값이 올랐단다. 그래. 그만 먹어. 이제 마방으로 왔습니다. 원래 말을 타려면 먹이부터 청소까지 기승자가 하는 게 승마의 기본이라고 해요. 그렇게 뭐 냄새가 심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예. 그 똥도 처음에 예. 눌 때만 조금 냄새가 나고 1분 지나면 냄새가 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손으로 거의 만져요. 똥을. 더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태백이요. 네네. 태백이 승마하기에 적합한 도시입니까? 기후가 선선하고 예. 고산지대다 보니까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축 사육하기가 좋기 때문에 뭐 일단 말이 환경적으로 예. 좋은 이제 서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옛날 운탄로하고 예. 이제 임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걸 활용한 이제 외승 산악승마라 그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계속 마을 사업으로 발전시켜가지고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뭐 이런 걸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뜨끈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이거 마방에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요거는 이제 밖에 내놓은 또 우리 집에서 강아지 키울 때도 이렇게 기를 들이잖아요. 예, 예. 여기서만 싸라. 예. 그런 거 없으니까 말은. 말은 이제 장이 길기 때문에 이제 소랑 소화기가 틀려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4번 삽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좋다 싸고 왜 이런. 완전 저희는 똥가의 전쟁입니다. 똥과의 전쟁입니까? 예, 예. 요거는 예, 예. 이거 아직 안 굳었는데요? 아까 그 손으로 막 잡는다고 하시더니 금방 나온 거는 손으로 안 잡으시나 봐요? 예, 저 이게 꼬들꼬들 굳으면은 굳어야 잡는 거군요? 예, 예. 승마 불무지였던 태백에서 꾸준히 승마 대중화에 앞장서온 사람들. 올해 초부터 태백시에서는 마을 산업 육성을 위해서 승마 마을을 조성하는데요. 내년쯤이면 국내 최고의 승마 빌리지를 곧 만나볼 수 있답니다. 제가 오늘 탈 말이 이 말이. 예. 그렇습니다. 꼬리로 때렸는데요? 예, 그거 저 아프니까 저 이렇게 오세요. 아유. 팔이 쫓느냐고 얘네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말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 우리가 승마하면은 건강에 어떤 면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뭐 승마의 효과는 뭐 한 300가지가 있습니다. 300가지요? 예, 그 중에 다 대주십시오. 제가 세보겠습니다. 뭐 그 중에 이제 뭐 하여튼간 2가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아니 300가지나 있다면서 왜 2가지만 말씀하십니까? 일단 정신적인 효과가 있고요. 크게. 예.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효과. 정신적으로는 어떤 게 도움이 되죠? 저희가 이제 그 정신적 효과는 저희가 이제 여기 강원랜드가 인근에 있잖아요. 예. 도박 중독 치유 프로그램으로 승마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도 인터넷 중독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승마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효과는 이제 말을 타면서 신체 운동이 되잖아요. 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학년들은 이제 성장판 자극을 해서 키도 많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일반 이제 장애인들 이제 그 재활 치료 목적으로도 승마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 승마 시간입니다. 그런데 노기현 리포터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해주실 이상엽 코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동신경이 굉장히 없는 편입니다. 예. 말이 알아서 해줄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일단 무서워하면은 말은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갖는 순간 말은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만 이렇게 딴짓을 한다. 그러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같이 불안해지는군요. 네, 올라오시고 이제 곱비 이게 곱비거든요. 곱비랑 갈기랑 같이 꽉 잡고요. 그다음 왼발을 밟으시고, 네, 그다음에 자전거 타듯이 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요. 네, 그렇죠. 상당히 높네요. 자, 뒤꿈치를 내리세요. 뒤꿈치를 이렇게. 뒤꿈치를 쭉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죠. 그다음 편한 자세.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뒤꿈치하고 허리하고 어깨가 일직선이 되려면 다리가 자꾸 좀 뒤로 와야 되죠. 뒤로 온 상태에서 다리를 쭉 내리세요, 밑으로. 내린 건데요? 그냥 키가 쑥 커집니다.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쭉 내리세요. 40대에도 키 클 수 있습니까? 예, 승마를 하면 키가 클 수 있습니다. 원형으로 나갈게요. 자, 천천히. 그럼 왼쪽 오른쪽이 자동차로 치면은 방향 지시등 같은 거군요. 네네, 그 곱비는 이제 핸들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말을 잡는 거는 다리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약간 더 뒤로 와야 되고요. 뒤로 오고 어깨 약간 앞으로, 주먹 좀 앞으로 가고요. 주먹. 예, 주먹을 앞으로 좀 가야죠. 너무 당기면은 정지거든요. 처음이라 좀 뻣뻣하긴 한데 꽤 즐기고 있는 것 같죠? 말과 교감만 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잘 탈 수 있고요. 이 푸른 숲 안에서 달리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저도 꼭 타보고 싶어지네요. 앞으로 태백에 말 타러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요. 네, 그분들에게 뭐 한 말씀 하신다면. 태백은 풍부한 산림 자원과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임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요.
탄광이 활성화됐을 때 운탄로가 많이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한 산악승마의 최적지가 태백입니다. 그리고 신체 건강과 그리고 균형 감각, 그리고 아이들 정서 함양에도 무척 좋습니다. 승마가. 그러니까 태백에 승마 체험하러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네, 승마도시 태백으로 많이 놀러 오세요. 전신 체력 단련부터 말과의 파트너십까지 푸른 초원을 달리는 상쾌한 기분 승마로 만끽해 보세요. 광야를 달린다.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이라 부르는 곳이다. 양구 안보 관광을 하려면 가장 먼저 들르는 곳. 광장에 우뚝 선 조각산이 눈에 띄는데 인사하는 사람이란 뜻의 그리팅맨. 이 거대한 조각 작품은 이곳에 왜 있는 걸까? 반가워요, 그리팅맨. 인사하는 그리팅맨을 보니까 저도 왠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언제 누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세웠을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궁금하시죠? 언제나 누구에게나 고개 숙여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그리팅맨. 여러분은 그리팅맨 보신 적 있나요? 그리팅맨의 정체를 알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파주의 한 작업실. 공장에 온 건지 작업실에 온 건지 조금은 헷갈리는데 바로 이곳에 그리팅맨을 제작한 유영호 작가가 있다. 또 뭔가를 제작하느라 분주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와,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이에요. 네. 지금 또 그리팅맨 작업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이제 보낼 그 작품 제목은 월드미러고요. 그리팅맨하고 좀 다른 작품인데 그거 지금 제작 중에 있고, 근데 그거 제작 도면입니다. 이제 세계 도면. 최근에 그 에콰도르에서 이제 그 대규모 지진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많은 이제 이재민하고 좀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이런 작품을 세우는 게 에콰도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고 또 한국인으로서 뭔가 뭐 위로 내지는 또 격려의 어떤 인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일이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그리팅맨이 2점이나 완성돼 있다. 높이 6m의 거대한 작품인데 이 작품이 설치될 곳은 바다 건너 멕시코와 페루. 현재 대사관과 설치 날짜를 조율 중이다. 근데 이 처음에 그리팅맨이 세워진 이 이유가 궁금한데요. 2000년에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사실 인사하는 작품을 가지고 이제 비디오 필름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때 비디오 작품이죠. 이 네덜란드에서 오신 그 작가분이 계신데 행크 피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분이세요. 그분께서 그 작품을 보시고 인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관계가 시작되는 첫 시작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듣고서 제가 약간 좀 뭐랄까요, 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작품을 뭔가 좀 프로젝트로 키워서 좀 이제 실현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죠. 양구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유영호 작가. 서울대 조속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소통과 화해에 대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공공미술을 통해 번 돈을 아낌없이 그리팅맨 제작에 바쳤다. 이제는 필생의 과업이 된 그리팅맨. 혼자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 의미 있는 지역 20곳에 그리팅맨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5곳에 설치돼 있다. 이제 이왕이면은 지구 전체 이 프로젝트를 좀 실현해 보고 싶은 어떤 꿈이 있었는데 그 시작되는 이제 시작점을 지구로부터 이제 가장 먼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한국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가장 먼 곳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우루과이입니다. 제1호 그리팅맨이 설치된 곳은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우루과이. 이곳을 시작으로 2번째 그리팅맨이 설치된 곳은 유영호 작가의 고향인 양구다. 그리고 지난해 3번째 그리팅맨은 제주도에 위치한 다빈치 뮤지엄에 들어섰다. 올해 초 태평양과 대서양의 만남, 남미와 북미를 잇는 교량의 의미로 파나마시티의 4번째 그리팅맨이 세워졌고
5번째 그리팅맨은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롭게 인사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경기도 연천에 세워졌다. 이제 컨테이너에 싣고 가는데 컨테이너에 싣고 가면 보통 그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소요가 되고 또 현지에 도착하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작품을 이제 세워서 마무리하는 과정이 한 20일 정도 예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완료가 되는 시간을 보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해외 여러 나라를 찾아가 오랫동안 작업하다 보니 고향을 자주 찾기는 어렵다. 오랜만에 어머니가 계신 양구로 향하는데 고향으로 가는 길은 늘 즐겁다. 양구는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예, 이제 지난 그 설에 이제 왔었고 또 어머니 계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자주는 못 왔지만 뭐 가능한 자주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오랜만에 오시면 너무 좋죠. 예, 당연히 이제 어머님도 뵙고 또 양구가 이제 공기도 좋고 또 뭐 인심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오면 항상 늘 좋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네. 네, 아이고 왔습니다. 고생했지. 아니 뭐 식사도 하지도 못하고. 잘 먹고 있어요. 맨날 걱정스러워. 시골에서 자식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부모님. 장성한 아들, 딸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양구에서 노후 생활을 어머니 보내고 있다. 그리팅맨 보셨잖아요. 네. 아드님이 만드신 건데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처음 봤을 때, 이야, 우리 아들이 참 잘하는구나. 인사도 잘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예의도 갖추고 이런 걸 생각할 때 역시나 나도 젊을 때 양구에 와가지고 군인 가족으로 살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 인사는 1등이에요. 양구였어. 예. 야, 참 인사한다. 스스로 고개 숙인다. 또 외지에서 온 분은 그 옆에서 또 절하면서 사진까지 찍고 이래요. 예. 그런 거 볼 때는 참 기쁩니다. 정식 명칭은 해안 분지지만 펀치볼로 더 잘 알려진 곳. 움푹 팬 모습이 마치 수박파츠 그릇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양구 펀치볼과 도솔산지구 전투 전적비가 있는 곳에 세워진 그리팅맨. 이 고향인 양구에 서 있는 그리팅맨 얼마 만에 보러 오신 거예요? 네,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오니까 또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 제가 생각할 때 인사는 그냥 무조건 그 자신을 숙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가짐, 그런 그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대략 한 15도 정도 각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컬러가 블루 컬러인데 그 블루 컬러는 사실 그 여러 가지 컬러를 그 하게 될 경우에 그 예를 들자면 뭐 그 옐로우 컬러라든가 화이트라든가 뭐 블랙이라든가 어떤 그 컬러들은 좀 인종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종들을 연상하게 되고 굳이 뭐 그 인종을 또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냐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립적인 컬러를 고르다 보니까 이제 블루라는 컬러를 고르게 됐고 또 게다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옷을 벗고 있는데 왜 옷을 벗고 있냐. 근데 사실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인간입니다. 그 옷을 안 입힌 그냥 그 본연의 어떤 인간 모습으로 이제 그 옷벗은 이제 그 상을 만들게 됐죠. 그리팅맨이 세워진 곳 바로 옆은 양구 전쟁기념관이다. 여기서 얼마 안 가면 북한이잖아요. 작가님의 고향인 양구의 이런 접경지, 이러한 주변 환경들이 작가님의 작품에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그 아버님께서 이제 고향이 그 이제 실향민, 그 이제 북한이 고향이셨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그 고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게다가 또 아버님이 또 군인이셨기 때문에 특히 이 분단 현장에 가까운 지역에 이제 또 와서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얘기들을 듣고 이 분단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커서는 물론 그 한국에 살고 있는 작가로서 생각해 봤을 때도 저희가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은 사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작품의 많은 부분은 그런 테마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고 있죠. 멀고도 험하지만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 치열했던 격전지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다.
자신을 좀 낮추고 마음을 열어서 인사하는 어떤 그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좀 우리가 그런 자세를 좀 환기해서 진심으로 우리가 좀 마음을 터놓고 만날 수 있는 게 뭔지 좀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를 건네는 그리팅맨. 그리팅맨을 만나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리팅맨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를. 고개 숙인 그리팅맨은 남과 북의 평화의 인사라는 것을. 이곳은 전통과 문화의 도시 강릉. 그런데 이곳에 중국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데 그것도 바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말이다. 근데 지금 뭐라는 거야? 응? 뭔 소리야? 오, 이 친구는 춘니? 역시 중국어가 유창하다. 강릉 지역 청소년들이 펼치는 중국어 교육이 한판. 같이 들어보실래요? 짜요? 지난 토요일 강릉의 한 대학교 교정원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올해로 두 번째 중고등학생들의 중국어 말하기 대회가 펼쳐졌기 때문인데 오늘 이 대회는 중국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강릉의 한 단체에서 마련한 자리.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한창 높은 이때 과연 강릉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중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기만 한데 의상까지 세세하게 신경 쓴 아이들의 정성이 대단하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금 강당에서 많은 친구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긴장하게 만드셨습니까? 이 학생들의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중국어 말하기 대회를 펼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 입상한 학생들은 또 중국도 우리 강릉시와 자매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어학연수 기회도 이제 부여됩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는 중국어를 잘하십니까? 조금 합니다. 뭐 혼자 중국을 여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본인 소개 중국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我叫显大志，江宁市汉中友好协会会长显大志。 죄송합니다, 진짜. 认识你很高兴知道吗？ 거 가만히 있을 걸 그랬어. 한편 대회에 앞서 벼락치기 공부라도 하는 걸까? 원래 시험을 앞두면 긴장감에 외웠던 것도 알쏭달쏭한 법인데 꽤나 침착하게 머릿속을 정리하는 모습이다. 이야, 여기서도 진짜 학교를 느껴지는데요. 네. 지금 긴장되지 않으세요? 네, 안 긴장돼요. 안 긴장돼요? 네. 뭐야? 아니 어떤 계기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나중에 무역가가 되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어를 하는 것도 큰 이유가 있죠. 보통 이제 무역이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시장을 중국 시장으로 지금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미리 공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누구나 봤을 때 중국이 아무래도 성장세니까 지금 미리 이렇게 중국어 열심히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고3요. 저는 감히 고3 때 이런 생각 못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춤을 더 잘 출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고 자아도취에 빠질 때 진짜 부끄럽네요, 제 자신이 너무나. 고3인데 지금 벌써 그런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꿈을 무역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다 그럴 거예요 아마. 피디님도 그러셨습니까? 고3 때 뭐 하셨습니까? 고3 때. 고3 때 무슨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면 고학년이시거든요, 우리 피디님도요. 고3 때 탁구장에서 체력을 빌려야 되니까. 점수하고 연관이 되니까. 체력도 탁구도 별로던데. 뭐 아무튼 대회에 앞서 또래 친구들의 환영 무대가 펼쳐졌다.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스스로 공부하고 즐기는 요즘 아이들답게 춤이 좋은 아이들은 이렇게 춤을 추며 자신을 표현한다. 드디어 춘니 여학생 차례인가요? 앙증맞은 외모로 일단 사람들 시선 사로잡는 건 합격. 이제 떨지 말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된다. 앞으로 다가올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는데 집중해서 듣고 있는 심사위원들. 관객 반응도 나쁘지 않은데요. 혹시 엄마?
年2月9号至2月2 안 떨렸어요? 많이 떨렸어요. 실수를 조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연습했어요? 저 한 2주일 정도 맨날 집에서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연습했어요. 중국어를 이렇게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로? 제 꿈이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더 많이 알면 학생들한테 더 많이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배웠어요. 나이는 어려도 기특하기만 한 아이들. 나보다 낫네 나보다. 언어는 강제로 주입하기보다는 스스로 즐기며 배워야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스스로 풀어내고 이를 보는 어른들은 대견함에 미소 짓고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기가 뜨겁다 뜨거워. 아니 그런데 한복과 중국어의 콜라보레이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습 중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인터뷰? 네, 괜찮아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복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순수 우리 전통 한복을 입었네요. 네. 제가 이번에 대회는 좀 특별하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입게 됐습니다. 제가 좀 중국어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니까 네. 오늘 우승할지 안 할지 한번 연습한 걸 한번 볼게요. 尊敬的评委老师，亲爱的同学们，大家好。 我是来自 오, 자신 있는 표정으로 똑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권나윤 학생. 今天我要给大家介绍一下我现在比较 이 중국어를 잘하는 거랑 네.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게 삼촌처럼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 봐, 이렇게 얼마나 여유로워.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 하체는 여유롭되 상체는 긴장을 하면서 今天讲话挺不挺好，好不亲个谁，好害羞羞지 왜 갑자기 일본어가 됐지? 무대에 서자 객석을 향해 큰 절부터 올리는 권나윤 학생. 일단 스타트가 좋아요. 능숙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아이들을 보니 갈수록 가까워지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는 듯하다. 전 세계적으로 영어 영향력 못지않게 중국어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중국어 교육 열풍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 옆에서 지켜보시는 우리 어머님도 근데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크게 저는 크게 힘든 거 없었는데 우리 딸이 연수하면서 조금 아마 다른 공부하고 같이 하거나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80년대부터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중국하고 유학하고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제 생각보다 많이 앞당겨졌네요.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그게 좀 앞당겨지는데 중국 경제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걔가 중학교 때부터 저는 중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중국이 미국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들이 1어를 배운다 그래서 1어를 선택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제가 밀고 나가지 못한 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국. 근래 들어 중국의 많은 자본이 국내에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 대외 무역 1위가 바로 중국이라고 하니 앞으로 국내에서의 중국 영향력은 더욱더 거세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도 무시 못할 만큼 성장한 중국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글로벌 분위기에 발맞춰 한국과 중국을 잇는 매개체는 바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될 것이다.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되고 우정도 쌓을 수 있는 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네요. 近年来江原道越来越有名，正是因为2018年的冬季奥运会将在我们美丽迷人的江原道平昌召开，希望大家多多来到江原道，来到江陵，去欣赏美不胜收的关东花景和平昌奥运会。谢谢大家。 이번 대회에 함께한 친구들, 그대들 모두가 중국어 챔피언입니다. 하오 하오 최고라 해. 学生们大家辛苦了，加油！
광주와 인접해 있는 전남 화순. 이 작은 도시에 전국 식도락들의 입맛을 강타한 음식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경기도 광주. 콩나물이 들어있어서 국물 맛이 아주 시원하고 진짜 처음 와봤는데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좀 약간 얼큰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중국집 다닌 것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습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맛있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활활 타오르는 불향을 잡아 이 한 그릇에 담아낸 불맛 나는 짬뽕입니다. 오늘의 맛집은 화순 읍내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한 한 중화요리 전문점입니다. 오전 11시 30분경, 이른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이 짬뽕입니다. 여기 짬뽕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뭘까요? 짱이죠. 짱이에요. 맛도 그러고요. 담백하고 또 싱싱해요. 주문을 받자마자 점원은 주문표를 들고 주방으로 직행합니다. 그러자 요리사들이 바로 요리를 시작했는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즉석에서 만들려면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미리 끓여놓으면 좋지 않나요? 그럼 편한데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해야 제맛이 나요. 즉석 요리도 요리지만 이곳 짬뽕 맛의 비밀은 바로 이 요리 과정에 있습니다. 해물과 야채를 볶다가 불꽃을 프라이팬에 담는 이 화려한 기술. 이게 바로 맛의 포인트인데요. 여기는 불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불맛이 나니까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중국집이랑 달리 불맛이 확실히 살아있어가지고 짜장이든 짬뽕이든 그 어떤 그 중국 요리만의 불맛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불맛 나는 짬뽕. 사장님이 짬뽕 2그릇을 만드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요리를 진짜 빨리 하시네요. 원래 중화 요리가 빨라요. 왜 이렇게 빨리 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해야 맛이 나고 해물 요리는 오래 끓일수록 질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내쳐야지 해물이 그렇게 안 질기고 감칠맛이 나요. 자, 화려한 불쇼를 선보이며 완성된 짬뽕.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 향이 되게 특이한데요? 불 냄새예요, 그게. 일단 국물을 먹어봐야겠어. 이게 뭐지? 국물에서 숯불고기 맛이 나요. 이게 불맛이구나. 그 일반 고기랑, 그러니까 일반 후라이팬에 굽는 고기랑 숯불고기랑 그 향과 맛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반 짬뽕이 그런 후라이팬에 구운 고기라면 얘는 진짜 숯불에 막 참숯에 막 그렇게 구운 그런 고기 같아요, 느낌이. 맛도 아무래도 이제 불맛을 내면 느끼함이 좀 없어지고 감칠맛이 많이 나요. 이렇게 불맛 많이 나는 맛있는 짬뽕은 처음이라서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아니 보통 짬뽕들이 이제 먹다 보면 시켜 먹는 짬뽕들은 위에 이제 기름 막 둥둥 뜨고 한 반 정도 먹다 보면 식고 이러면은 기름이 뜨거나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얘는 그런 게 없네요. 사장님이 기름을 아까 많이 안 쓰신다고 하시던데 기름을 많이 안 쓰시고도 이런 맛을 내시는 게 일단 신기하고 느끼하지 않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이 정도면은 뭐랄까 그냥 짬뽕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짬뽕님. 네, 짬뽕님 맛에 반해서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었습니다. 제가 이 생활 한 30년을 했는데 19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실장 생활을 23살부터 했어요. 남들보다 이제 좀 빨리 배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산 힐튼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에는 솔직히 자신 있어요. 모든 음식이든 중화요리만큼은. 19살에 시작한 일. 힘든 주방장 보조 딱지를 떼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남산 힐튼 호텔 수석 조리장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조리 과정에서 이제 수석 조리장까지 올라가기에는 한 4, 5년, 빨라야 4, 5년인데 저는 한 1년 2개월 정도 걸렸어요. 예, 남들보다 좀 빠른 편이죠. 그만큼 또 노력도 많이 했고. 다들 노력할 텐데 사실 노력은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능하셨어요? 죽어라 이랬어요. 죽어라. 그러니까 남들이 쉴 때 쉬지 않고 뭐라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총 지배인이 이제 잘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 남들보다 이제 성공하게 된 거예요. 중화 요리에 자신감이 생기자 식당을 연 그는 식당을 오픈할 때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여 히트했습니다. 불맛 나는 짬뽕을 어떻게 시도를 하셨는지. 요 앞전 했던 가게가 조선대 앞에서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불맛 나는 짜장을 만들어 갖고 워낙 반응이 좋다 보니까 거기 가게 정리하고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 공기 좋은 화순으로 이사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아직 나이가 젊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10개월 쉬었어요. 그러다 몸이 또 건질건질하니까 이제 또 이제 짬뽕을 한번 이번에 성공을 한번 시켜보고 싶어서 짜장으로도 성공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도전적인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짬뽕집을 한 거죠, 여기서. 불맛 나는 짜장에 이어 불맛 나는 짬뽕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박진섭 대표. 30년 외길 인생을 걸으며 실력 있는 중견 요리사가 됐지만 그에게는 한결같은 철칙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음식을 한 가지를 만들어도 날림을 안 해요. 음식이 한 가지가 잘못 나와도 차라리 버려버리지 다시 해드려야지 그래야 손님이 모이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면 중화요리집을 짱게 하는데 그게 잘못된 인식이에요. 이게 그래도 말 그대로 중화요리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 짱게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배달을 안 해버리는 이유도 또 그 한 가지가 있는 거고. 자신의 이름과 자존심을 걸고 짬뽕 한 그릇을 만드는 박진섭 대표. 그러기에 그가 만든 짬뽕에선 그 어디에서도 맛보기 힘든 색다른 맛과 향이 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장인의 손맛이 느껴지는 불맛 나는 짬뽕 한 그릇 어떠세요?